손흥민과 김민재가 소속팀 훈련 없이 친선전 복귀를 준비하는 동안 이강인은 이미 파리로 넘어가서 열심히 새로운 구단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후 PSG는 동아시아 투어를 떠나게 되는데 일정의 마지막 코스로 8월 3일 부산 일정이 추가됐죠. PSG의 일본 일정 또한 매우 바쁩니다. 이달 25일 오사카에서 사우디의 알나스르와 경기를 펼치고 28일 세르소 오사카와 잇따라 맞붙게 되는데요. 이후 8월 1일 도쿄를 건너가서 인터 밀란과 맞대결을 펼친 이후가 돼서야 부산으로 넘어와 전북과 경기를 치르는 일정입니다. 엄청 바쁘죠. 네. 그리고 드디어 PSG 오피셜 이후에 구단 훈련 영상에서 이강인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PSG 공식 홈페이지는 이번 시즌 신입생 포함해서 팀에 합류한 1군 선수들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 지휘 아래서 첫 번째 훈련을 받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강인은 스페인 출신의 후안 베르나트와 이야기하거나 과거 월드컵 때 만났던 네이마르와 나란히 검진실 침대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다른 신입생들에 비해서 이강인에게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나 영상 전부 이강인으로 도배된 건데, 다른 신입생들은 찬밥 신세고 이강인을 엄청 띄워주고 있습니다. PSG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루이스 엔리케와 이강인의 첫 번째 훈련 세션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엔리케의 첫 훈련 소감과 함께 이강인을 콕 집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해당 글에 따르면 이강인의 첫 세션은 토요일에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이강인이 PSG 캠퍼스를 직접 둘러보고 새로운 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써있고, 이어서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됩니다 라면서 이강인의 엄청난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PSG는 왜 이렇게 이강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서 이강인을 밀어주고 있는 걸까 궁금하죠. 네. 우선 스페인 축구로서 티키타카, 즉 미드필더 활용을 극도로 좋아하고 또 많은 미드필더들을 사용하는 엔리케 입장에서 보면 현재 PSG 중원에서 이강인이 가장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르트에 따르면 PSG는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이 돋보였지만 이제는 선수 방출도 계획하고 있다. 베라티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베라티는 PSG와 2026년까지 계약되어 있지만 PSG는 베라티에게 어떤 제안도 할 생각이 없다고 전하면서 베라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사우디 이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어서 매체는 베라티의 이적료는 8천만 유로, 한화로 약 1139억 원이다. PSG는 영입을 원하는 베르나르도 실바와 같은 수준의 이적료를 베라티에게 책정했다라면서 이적료가 높게 책정된 베라티를 팔기 위해 움직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베라티가 저 가격이면 무조건 돈 조금 더 줘서 베실바를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사우디에서 베실바 영입을 위해서 연봉을 2억 200만 유로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1년에 3,100억인데 PSG도 포기할 만하죠. 네. 하여튼 기존의 중원 핵심인 베라티는 슬슬 PSG를 떠날 분위기고, 베실바도 점점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이강인과 함께 들어온 경쟁자 중에는 누가 있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PSG가 영입한 왼발잡이는 이강인, 리카, 아센시오 총 3명이고 그 중에 리카는 센터백이니까 이강인과는 연관되는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적인 이강인 경쟁자는 아센시오인데 이전 시즌을 비교해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무조건 이강인 승리입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전 유럽 드리블 횟수 6위, 드리블 성공률 또한 그 중에서도 1위를 하면서 비니시우스를 눌러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센시오는 2019-2020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프리시즌에서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선수 생활에 위기가 찾아왔고, 이후 1년 만에 다시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점점 쇠퇴되더니 현재는 좋은 장점들은 전부 퇴색되었습니다. 부상 전에도 그렇게 빠른 주력을 가진 선수가 아니었는데 부상 이후 스피드도 죽고 축구 센스는 발전은커녕 퇴화된 듯한 모습. 네. 활동량과 왼발 킥력을 제외하곤 무색무치면서 경기 영향력도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간혹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면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센시오는 탈압박이 뛰어난 선수가 아닌지라 강한 압박에 바로 지워지기 때문에 이강인이 압승입니다. 다만 여전히 왼발킥 하나만큼은 살아있어서 경기 내내 상대 수비수에 밀리는가 싶다가도 단 한 번의 왼발 찬스에서 순식간에 골대 구석으로 꽂아 넣는 슈팅만큼은 월드 클래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음바페가 떠나고 득점이 필요하면 아센시오를 그래도 아니죠.
또한 PSG가 이강인을 집중 조명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시아 시장 점유를 위한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PSG는 구단의 상품 홈페이지에 한국어를 추가했고 인스타, 공식 팬카페, 페이스북 등등 한국 시장 진출을 급속도로 높이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과거 이강인이 오피셜이 뜨기도 전부터 PSG 공식 서포터즈 관련 구인 구직까지 하면서 이강인의 PSG 이적이 사실상 거피셜이라는 증거까지 흘리면서 한국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팀 입장에서도 숨길 거 없다. 이강인 PSG 이적할 거니까 유니폼 살 준비해라 이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강인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건데 과거 스페인 마요르카는 올 시즌 스포츠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 최근 이강인 현상은 공식 셔츠 재고에 실질적인 문제를 가져왔다. 11월 이후 유니폼 판매량이 3배 증가했다고 전하면서 한국 팬들의 유니폼 판매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소식을 전했고 스페인 라소나 테엔에 따르면 이강인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렸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무리키 유니폼과 함께 매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라면서 원래는 매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셔츠가 이강인이 오고 나서는 매진되면서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마요르카는 선수들이 경기 이후에 상대 선수들과 유니폼 교환을 못하도록 금지까지 해버렸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효과는 엄청납니다. 스페인 메가는 이강인을 보기 위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광기라는 제목으로 이강인의 인기를 주목했고 스페인 엘 치링키토 또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요르카 홈구장 비지트 마요르카 에스타디에는 매주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마요르카의 영웅 이강인을 보기 위해 온다. 이강인은 한국의 마요르카를 제대로 알렸다. 한국에서 마요르카까지는 10,000km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강인을 보기 위해 한국 관광객이 미친듯이 몰려온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과거 토트넘 이야기를 보면 대략적인 가치를 알 수 있죠. 과거 한국 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프리미어리그 팀을 꼽자면 맨유뿐이었고 토트넘은 뭐 안중에도 없었고 해봤자 아스날의 박주영? 그러나 손흥민 한 명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스퍼스웹은 과거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하던 상황에 발맞춰서 손흥민이 토트넘에 안겨준 이익은 1억 파운드에 달한다. 해리케인, 가레스 베일을 빼면 최고다라면서 토트넘의 손흥민 재계약은 경기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마케팅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이강인이 2,200만 유로에 파리에 입성했으니까 손흥민의 4분의 1 수준의 마케팅만으로도 본전은 챙기는 거죠. 한 6개월이면 본전 뽑겠는데요. 안타깝게도 네이마르가 3월에 발목 인대 재건 수술 받아서 9월쯤에 복귀한다고 하니까 이번 친선전에는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함께 뛰는 모습을 보기 힘들겠지만 시즌이 시작하면 이강인의 패스로 골을 넣는 네이마르 음바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강인 도망 가자. 이상 신수영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